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경매 사건은 경상남도 남해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감정 금액은 3억 7천만 원이고요. 여러 회 유찰을 거듭하여 현재는 1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건물 전부와 토지 지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지분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꺼려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현황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지분으로 나온 부분은 도로입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가 아니란 겁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목적물인데 이 도로 옆에 있는 도로죠. 쭉 내려가면 바다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으로는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차인은 지금 정우씨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 경매 등기 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전입을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약할 당시에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 것도 봤을 거고요. 경매가 시작된 것도 봤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서류를 한번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임차인이 있고요.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은 늦게 한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를 시작한 날짜는 2021년 3월 17일입니다. 이때부터 점유를 했고 전입을 늦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2021년 3월 17일 이 당시는 등기부 등본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임차를 할 당시에는 이 근저당권밖에 없었겠죠. 1억 9천만 원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이라면 경매를 나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지금 감정 금액이 3억 7천만 원이니까요. 하지만 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자신이 후순위로 밀려난 케이스입니다. 지금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11월 21일인데 배당 요구를 언제 했냐? 종기일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도 거의 비슷한 3일 전에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급하게 전입과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증금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임대차를 맺거나 상가든 주택가 상관없이 계약을 맺는 즉시 전입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순위가 갑자기 밀리는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부 역시 이 근저당권 밑으로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 없겠죠. 정리하자면 권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권리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주변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목적물은 지금 펜션, 민박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자면 딱히 주변에는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한적한 시골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가 있으니까 펜션이 밀집한 그런 지역이고요. 로드뷰를 통해서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이 건물인데 관리는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건물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 말은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 전망이 좋다. 전망은 잘 나오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쭉 내려가면 어디로 연결되냐? 여기 바다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바다에서 방파제 낚시라든지 배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션의 주요 고객층은 이제 이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일 거다.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찾아보니까 이 펜션이 올해 7월까지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최근까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내부 관리가 아직도 잘 돼 있을 거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 가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독주택인데 펜션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숙박시설에 대한 지식이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왕 사례가 나온 김에 조금 알아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펜션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적물은 그 중에서 여기 농어촌 민박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숙박업과의 차이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어야 됩니다. 제가 펜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서 바로 해결이 되었네요. 그리고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자격 요건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일정 기간을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민박으로 이용 중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 자세한 사항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연면적이 150.61제곱미터, 농어촌 민박의 허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건축물의 용도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0월 15일로 5년밖에 안 된 신축 건물이고요. 더 보자면 여기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기타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화조가 지금 설치되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이라고 오수관이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도심지가 아닌 외곽 쪽은 대부분 정화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화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같이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체크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실거래 내역을 보면 노란색 글씨로 쓰여진 부분들이 단독주택의 실거래 내역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거래가 꽤 많이 됐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여기도 3년 전에 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거래된 물건들이 보면 다 신축입니다.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지 면적도 244, 242, 273, 362. 대지가 좀 크니까 금액도 좀 비싸죠. 어쨌든 2억 초반 정도에 형성될 것 같습니다. 2억이나 2억 초반? 요 사이일 것 같네요. 감정 가격이 지금 3억 7천으로 잡혔는데 너무 비싸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주택 보이시나요? 거래된 내역은 보이지 않지만 알아보니까 이 물건 역시 최근에 경매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인데 1억 8천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 최근이죠. 경매 목적물과 비교해봐도 대지 294제곱미터, 273제곱미터, 이 도로가 좀 더 큰 부분이 있죠. 비슷합니다, 두 개 다. 근데 1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라는 말은 해당 경매 사건도 이 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최저 감정 가격 수준에서 누군가가 12월 28일 이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한번 상황을 지켜본 다음 그 다음 회차에 낙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남해에 위치한 민박으로 이용 중인 이 주택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경매 물건으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